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 영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지방공무원 구급공채기출문제 어법편 문 2 들어갑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자, 지문 보기 1, 선택지 1. 바깥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나는 차를 마시려 물을 끓였다. 자, 이게 이제 being cold outside 하면은 바깥 날씨가 추웠으므로 뭔가 뜻은 통하는 것처럼 보이죠. I boiled some water to have tea. 물을 좀 끓였다. 차를 한잔 하기 위하여. 이렇게 뭐 하기 위하여 하면 항상 to 부정사를 쓴다는 거 아시고요. 자, 이거요. 이게 이제 소위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뭡니까? 분사구문은요, 부사절과 주절이 있을 때, 그리고 양쪽의 주어가 공통일 때, 그 부사절을 전체를 다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냐, 주어가 공통이죠. 또 앞뒤 상황을 볼 때 접속사가 없더라도 충분히 뜻을 유추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접속사 생략, 주어도 생략.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나오는 그 주동사, 본동사를 분사로, 현재 분사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분사구문은 이제 구어체에서는 잘 안 씁니다. 너무 축약이 되면 구어체에서는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문어체에서 쓰는 그런 기법인데, 근데 그럼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일단 일반적인 분사구문의 요건에는 맞았죠. 주어,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예? 그런데 생략된 주어가 뭘까요, 이게? 물론 뭐 이제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야 첫 보면 이시 생략됐구나,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뭐 끼워 넣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말고는 하여튼 뭔가 빠졌죠. 그렇죠? 뒤에 주어가 I인데 과연 앞에 주어가 I입니까? 내가 추웠기 때문에. 이 위에 보시죠. 바깥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이럴 때는요,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죠. 소위 이런 것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 반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죠. 그렇죠? 공통일 때 생략합니다. 공통 부분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나 양쪽의 주어가 같지 않은 경우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남겨둔다. 예, 당연하죠. 공통이 아닌데 어떻게 생략하겠습니까? 남겨둬야 되죠. 이 남겨진 분사구문의 주어를 독립주어라 하고, 이런 분사구문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독립분사구문을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독립주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주어라는 것은 주절의 주어와 이게 공통이 아니어서 그냥 남겨둔 주어입니다. 독립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시죠. As it is cloudy, you'd better take an umbrella with you. 날씨가 이제 흐리기 때문에 당신은 우산을 가져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with you 하면 이것은 휴대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몸에 지니고 간다는 말이죠. 이렇게 휴대하고 갈 때는 반드시 with you를 붙여야 됩니다. 이게 뭐 있으나 없으나 뜻은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이제 우산을 가지고 가긴 가되 뭐 다른 사람한테 들려가게 할 수도 있고 차로 보낼 수도 있고, 근데 with you 하면 직접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됐고, 이럴 때는요, 이 it하고 여기 you가 공통이 아니죠. 그럴 때는 it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은 it being cloudy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1번인데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it being cold outside. it을 비인칭주어 it을 생략해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 공통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비인칭주어로 힘이 없는 주어이지만 생략하면 안 됩니다. 우리말에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주어가 없으면요, 이렇게 아무거나 지어서 넣어줍니다. 그런 것을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거의 대표적인 것이 it입니다. it. 왜 it을 쓸까요? it이 대명사 중에서 제일 짧은 겁니다. 물론 I는 사람 난데 나를 비인칭 주어로 쓰면 곤란하죠. 그건 안 되고, 아무한테도 관계없는 중립적이면서도 짧은 거 it입니다. 그래서 it을 비인칭 주어로 두루두루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럼 2, 3, 4번 한번 보시죠.
여기 이렇게 이런 분사구문의 그 독립분사구문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또 나옵니다. 기출문제는 참으로 훌륭하고 뛰어납니다. 이거 출제위원들이요 보통 머리 사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이제 뭐 잘못하면 이 신청 들어오고 뭐 또 문제점 이상이 내면 또 이 사람 실력을 의심받고 등등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문제를 잘 내면은 그냥 보통이고 못 내면 아주 욕을 엄청 먹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기출문제는 또 나옵니다. 아주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좀 심합니까? 금과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금쪽 같은 문제. 자, 2번. 우리가 도착했을 때 영화는 이미 시작했었다. 자, 이것은 이제 소위 대과거를 묻는 문제인데, 과거에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전에 이미 있은 것, 이런 것은 대과거를 씁니다. 물론 형태는 과거 완료하고 똑같습니다. 과거 완료라는 것은 헤드 PP죠. 대과거도 헤드 PP입니다. 뭐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애서 구분하자면은 과거 완료란 것은 과거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 결과, 경험, 완료 이런 것을 말하고, 대과거는 그냥 어떤 과거 시점보다 그냥 앞선 거, 무턱대고 그냥 앞서면 무조건 헤드 PP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자, 2번은 잘 썼죠. 이미. 근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과거를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귀찮거든요. 이렇게 길고. 말이란 것은 하나라도 줄을 쓰면 줄입니다. 이게 귀찮아서. 우리야 뭐 영어를 이렇게 평생에 몇 번 쓸 기회가 없지만은 미국 사람들이야 맨날 쓰기 때문에 맨날 쓰는데 긴 거 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체로 The movie already started when we arrived 이렇게 해도 뭐 그냥 충분히 좋은 문장입니다만은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had already started 이렇게 해서 완벽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소위 시험 문제는 이제 법이죠. 법. 우리가 법이 있다고 법을 다 지킵니까?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100%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문법도 마찬가지고 어법이라는 것은 언어의 그런 법규를 말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 법규대로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는 법규대로 해야 되죠. 이상하지만 법규대로. 안 그러면 시험 떨어집니다. 뭐 붙고 난 다음에까지 뭐 위반하건 말건 그건 뭐 자기 문제고. 하여튼 이렇게 대과거를 쓰는 게 맞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마스는 더 일찍 사과했어야 했다. 뭐뭐 했어야 했다 이렇게 하면은 should have pp. 자, 이게 이렇게 나오죠.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ought to have pp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조동사 과거형 뭐 꼭 과거형 아닙니다.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과거에 뭐뭐 했으면 분명하다. 과거에 했을 리가 없다. 과거에 했을지도 모르는 이런 말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오면은 다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동사 뒤에 have pp는 반드시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 사총사, 삼총사, should have pp까지 하면 사총사, ought to have pp까지 하면 뭐 오총사. 자, must have pp는 뭡니까? 뭐뭐였음에 분명하다.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확실한 추측이죠. 긍정적인. 그 반대가 cannot have pp입니다. 뭐뭐였을 리가 없다. may have pp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했을지도 모른다. 안 했을지도 모른다. 거의 50% 50%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때 쓰는 말이니까 반드시 뜻을 외워두시고, 이거 사총사 엄청나게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다음 자, 보기 4. 모든 정보는 거짓이었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어법적인 핵심이 있는데, 불가산명사 그리고 주어동사의 수일치 문제입니다. all이 주어 있는데 was가 동사로 나오죠. 그러면 all이 왜 단수로 쓰냐? all이 모두인데 모두가 무슨 단수냐? 복수지. 예, 보겠습니다. 일단 인포메이션을 먼저 보시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불가산명사 9개 이렇게 해서, 자, 이건 정말로 자주 나왔고 앞으로도 정말로 자주 나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저는 기출문제 맹신론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문제를 쳐오면서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의학, 영어를 하실 때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시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포기하죠.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를 보시고 이 문제 출제의 방향과 깊이와 범위를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9가지 불가사명사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information, news, furniture, baggage, luggage, clothing, equipment, machinery, 그야말로 초특급, 초유명한 그런 불가사명사입니다. 아주 대단한 여기 형님 불가사명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all이 왜 주어인데 단수로 쓰느냐 이렇게 해서 수일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수일치 문제는 영어 문법 문제에서, 영어 어법 문제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수일치 문제를 빼버리면은 영어 어법 문제는 거의 다 빠져버립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all이 이렇게 주어입니다. 그렇죠? all이 주어일 때는 그 of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all만 단독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all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all 자체가 이게 모든 사람 혹은 모든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 all이 모든 사람의 뜻으로 쓰일 때는 복수입니다. 모든 것의 뜻으로 쓰일 때는 단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뭐 문제에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고,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앞으로도 안 나온다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것은. 자, all of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오면 단수 취급 보시죠. all of the news is shocking. 모든 뉴스는 참 쇼킹했다. 참 엄청났다. all of the 복수 명사 복수 취급. all of the books are new. 모든 책은 새 책이었다. 새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복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번 문제를 마치는데, 약간 복습을 하면은 이 분사구문에서 앞뒤 절에 주어가 공통이 아닐 때는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다. It being cold outside.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독립분사구문이라 하죠. 독립분사구문.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거의 사건보다 앞서 이미 일어난 사건은 대과거, 즉 had pp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나 실제로 뭐 미국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헤드가 들어가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그냥 과거로도 많이 쓴다. 그러나 문법 문제, 어법 문제에서는 반드시 법대로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should have pp, 뭐 must have pp,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반드시 과거 사건에 대해서 왈과할부 할 때 쓰는 말인데, 이 should have pp는 여기처럼 몸이 회사했는데 못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런 것은 어법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독해에도 엄청 나옵니다. 우리가 문법을 열심히 하면요, 그게 독해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독해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어휘 공부죠. 그 중에서도 단어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문법입니다. 어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독해하는데 굉장히 정밀하게 합니다. 어법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막히면은 별로 뭐 의지할 데가 없는데, 문법에 밝은 사람은 뭔가 독해가 막히면요, 문법적으로 해결해도 상당수가 해결됩니다. 예, 앞뒤 주어 동사를 보면서 이게 복수, 저게 주어구나. 앞에 주어가 이렇게 뭐 명사가 많은데 이게 어느 것이 과연 주어인가? 동사가 복수면 당연히 앞에 복수 명사가 주어겠죠. 그런 것 등등 이렇게 역추적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다. 저는 제 경험이죠. 저는 이제 물론 제가 독해를 먼저 엄청나게 했고 그 다음에 문법을 했습니다만은, 그 문법이 독해에 도움을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문법에 감사합니다. 영어 어법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말도 있지만은 어법은 좋은 것이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must have pp, 뭐뭐였으면 분명하다, cannot have pp, 반대, 뭐뭐였을 리가 없다 등등, may have pp,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information, 세계 9대 불가사, 세계 9대 불가사 명사, 이렇게 하면은 이 information, news, furniture, baggage, luggage, clothing, equipment, machinery, 이렇게 9대
불가선명사를 암기해두시고, 그 다음에 수일치 문제, 영어 문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역사상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수일치 문제. 자, 여기서 all이 주어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뒤에 of 뒤에 나오는 명사, 그게 복수면은 all도 복수, 단수면 단수, 그 뒤에 복수면은 all도 복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을 외워두시면은 여기에서 다음 문제 뭐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아마 다음 내년 시험 그 정도로 이게 하나하나가 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비중 있는 그런 거물급 그런 문법 어법 사항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